안녕하세요. K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은 정말 도망치고 싶다. 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공감 포인트도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출근하는 나에게 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을 깨닫고 되새기고 다짐했는지를 짧은 에세이들의 모음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맞아 하면서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웃음을 주는 포인트들도 꽤 있습니다. 저자는 스테르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작가고요. 다른 상상 출판사에서 이번 달인 7월 초에 발행된 신간입니다. 혹시 젖은 낙엽 스킬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가는 이 젖은 낙엽 스킬이야말로 직장인의 필살기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그에 대해 들어보시죠. 나는 저분처럼 될 거야. 저분은 나의 워너비. 요즘은 얇고 길게 가는 게 더 낫다니까? 우리 회사를 약 30년간 다니시다 정년 퇴임하시고 계약직으로 남아 계신 부장님을 보며 회사 동료가 말했다. 그 말의 뉘앙스는 정확히 두 갈래로 쪼개져 한 귀로는 진심이, 또 한 귀로는 조소가 전해졌다. 솔직히 회사 동료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진 분명치 않았다. 잘 되어봤자 회사원, 그리고 사오정. 인생 이막에 무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티기는 어쩌면 미덕일지 모른다. 초반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뛰쳐나가거나 다니던 중간에 더럽고 치사하다 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버티기는 우리 모두의 필살기가 되어야 한다. 가장 고도의 기술은 젖은 낙엽 스킬이다. 젖은 낙엽은 땅에 달라붙어 빗자루로 쓸어도 잘 쓸리지 않는다. 마른 낙엽들이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질 때 젖은 낙엽은 흡사 땅과 하나가 된 듯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학생 때 배운 수많은 과목 중에 버티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없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이 중요한 걸, 정작 필요한 이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우리 교육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버텨보니 알 것 같다. 버티기는 비겁한 게 아니었다. 수동적인 것도 아니었다. 버티기도 결국 나의 선택이었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한 몸부림.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 버티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근육이 생긴다. 버티기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반작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티는 근육은 강해진다. 버티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 나를 안내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원하던 걸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오랜 기간을 버티고도 계약직으로 더 연명하고 계신 그 부장님의 내공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저 존경스럽기만 하다. 남을 의식하거나 자괴감에 빠졌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참 어린 임원 후배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똥차 취급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니 그분의 버티기 근육은 감히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할 것이다. 신입사원 때 하기 싫었던 업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분야,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선배들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봐도 그때의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퇴사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그때의 나를 만난다면 난 나 자신을 와락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정말 잘 버텼다며 어깨를 토닥일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희망, 그리고 소중한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얻은 산물이다. 버팀으로써 얻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은 그때의 버티기로부터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떤 길로 갈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 난 계속해서 버텨보려 한다. 근육을 좀 더 단련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직도 배울 것이 천지라는 자세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신호일 테니 버티는 것에 대한 회의를 접기로 한다. 이러든 저러든 모든 것은 결국 내 선택임을 잊지 않으면서. 네, 젖은 낙엽 스킬. 살짝 유머러스하게 들리는 표현이지만 사실 알고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묵직해지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버티기 근육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혹시 보디빌더 수준에 이른 분들도 계실까요? 나는 참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어제도 일했고 내일도 일할 거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힘든 걸 해내고 있는 대단히 인내심 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슬기로운 직장을 위해 근력을 기르셨다면 이제 맷집도 기르셔야 하는데요. 다음 내용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사춘기. 사춘기.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 돌이켜보건대 나의 사춘기는 별일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고 기억할 만큼 특별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머니에겐 태산과 같은 근심이었나 보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올 사춘기가 나는 두렵다. 나는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인생에 단 한 번만 겪으면 되는 줄 알았다. 신체는 이미 그 성장을 멈추고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할 부분이 없을 것 같던 그때 나는 입사를 했고 직장인이 되었다. 그리고 사춘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춘기를 맞이했다. 여기서 잠깐만요. 회사, SE는 사자는 제가 구분을 위해서 좀 길게 발음하겠습니다. 사춘기와 사춘기는 확연히 달랐다. 신체는 성장했으나 정신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춘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용인을 얻는다. 모라토리엄, 즉 지급 유예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왔기에 치기 어린 행동을 하거나 큰 잘못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용서를 받는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직장인이 되어 회사에서 맞이하는 사춘기는 애처롭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5만 가지 일을 당하고 겪으면 어렸을 적 사춘기에 어렵게 확립한 정체성은 붕괴된다. 게다가 사춘기의 방황을 그대로 답습했다간 밥줄이 끊길 위험이 있다. 정체성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사회는,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반항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것이다. 마치 더 성장할 것이 없는 신체를 키우기 위해 사지를 묶어 잡아당기는 고통과 같다. 더 무서운 건 사춘기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뛰쳐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엄습한다. 이러한 고민은 주기적으로 슬럼프라는 이름으로 친근하게 찾아온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답은 없다. 달고 살아야 하는 직장인의 지병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 그래서 나는 사춘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춘기.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배가 나오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흔들리면서 심신의 맷집이 성숙해지는 시기. 하지만 난 사춘기의 춘이 봄을 뜻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들리는 어감은 문제투성이의 복합체 같지만 그 뜻을 가만히 보면 봄을 기약하는 생각과 때를 일컫는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언젠간 봄을 맞이하리라는 막연한 바람은 그야말로 위로다. 설령 오지 않더라도 말이다.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직장인의 초라함은 한도 끝도 없지만 봄을 기약하고 기다릴 줄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더 견딜만하다. 맡게 된 일을 열심히 잘 하면서 그 누구도 아닌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질풍노도의 그 조류를 그냥 타보려 한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춘기를 겪어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겪고 계신가요? 그 질풍노도의 감정을 오늘도 경험하셨나요? 하지만 다행인 건 언젠간 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봄은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고생 중, 하지만 덕분에 행복도 진행 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기대할 수 있는 봄이 있다는 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은 좀 위로가 됩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 장착해야 할 무기를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작가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더라도. 바야흐로 용기의 시대. 요새 유행하는 용기는 그 의미가 이전과 다르다. 지금까지의 용기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요즘 세상에 필요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알고 느리게 갈 줄 알며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의 차이. 후자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전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결심이라면 후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도 감내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의 시대엔 불가능도 가능했다.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처신일 수 있다. 이미 많은 것들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젠 개천도 없고 용도 없다. 그렇게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즐겁지 않다고 느껴지면 퇴사를 한다. 정해진 코스와 단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돌진하는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과를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더 쟁취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과 98개로 줄어드는 걸 용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용기일까? 후자의 용기가 더 크다는 걸 나는 안다. 그렇다면 여전히 출근하는 우리도 이미 용기 있게 사는 중이 아닐까? 어린 시절 누가 그저 월급쟁이가 되겠다고 꿈꾸었겠나? 하지만 모두가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했던 삶과 멀어져 가지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루지 못하게 된 꿈을 포기하는 용기. 내 손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는 용기. 이보다 더 큰 용기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네, 장착해야 할 무기는 용기였습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는 용기가 아니라 이루지 못한 꿈을 포기하는 용기.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인정하는 용기.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꿨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괴감,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그것들로 혹시 지금을 우울한 색깔로 물들이고 계시진 않나요? 포기하고 인정하고 지금도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용기는 또 다른 면으로도 적용이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렸을 적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걸 나는 곧잘 알아채곤 했었다.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왔는데 좁은 골목의 두 벽면에 반사되어 그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아버지의 구두 소리가 반가웠던 건 아버지 손에 들려있을 무언가에 대한 기대였다. 가족들을 위해 항상 무언가를 사들고 오셨기 때문이다. 과자부터 치킨 또는 과일, 월급의 어느 일부와 교환된 그것들은 달고 맛있고 상큼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멈췄다. 그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구두는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어른의 이미지로도 각인되어 있다. 실제로 내가 구두를 신어야 했던 때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때와 일치한다. 누군가에게 정중함을 보여야 하는 자리. 그렇게 구두를 신고 일자리를 얻어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는 아빠가 되었다. 그리고 내 구두도 여지없이 또각또각 소리를 낸다.
손에는 내 월급의 일부와 교환된 과자나 치킨 또는 과일이 들려 있다. 아이들은 그것을 달고 맛있게 그리고 상큼하게 먹는다. 구두를 신고 지나온 직장 생활을 돌아보며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짊어졌던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버지의 구두 소리를 들었을 때 손에 들려진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을 텐데. 그렇다고 내가 사들고 온 치킨에 신나서 좋아라 하는 아이들에게 섭섭한 건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미리 짐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언젠가 구두를 신을 나이가 되어 지금의 나와 같이 깨닫게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요즘은 편한 신발이 워낙 많다. 구두처럼 생겼지만 발바닥과 지면을 푹신하게 감싸주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캐주얼 데이가 확산되면서 편한 운동화를 신고 회사에 가는 날도 많아졌다. 하지만 난 여전히 마음의 구두를 신는다. 구두를 신는 일은 직장인의 숙명이자 스스로 어른임을 상기시키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 사는 한 구두를 계속 신어야 한다는 걸 안다. 구두를 신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어렸을 땐 몰랐다. 뒷굽의 또각또각 소리를 나를 위한 갈채로 여기며 용기 내어 출근하고 용기 내어 일하며 용기 내어 퇴근한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구두, 용기의 구두를 신는다. 아무리 편한 운동화를 신어도 내 귀에는 그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네, 여러분은 구두를 신고 출근하시나요? 아니면 운동화? 단화? 안전화? 무엇이든 집을 나서기 전에 그 신발을 신기까진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또 하루의 시작점이니까요. 험난한 일터에서 오늘도 잘 버텨보자 스스로 선택하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어제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실 건가요? 와, 정말 용감한 분이신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미스테리한 일을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작가는 꽤 여러 번 참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타. 그래, 분명 몇 번이고 자세히 봤다. 이메일에 보내기 버튼을 누를까 하다가 보내기를 취소하고 다시 읽는다. 그래, 이제야 드디어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타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은 여지없이 발견되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요즘엔 이메일 회수 기능도 있지만 내가 보낸 메일을 잘 읽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메일은 1등으로 읽는다. 참 미스터리다.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 멈춤.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라는 걸 알고 멈추는 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멈춘 그 순간에 작성하던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괘씸하다. 건성건성 만들 때는 잘만 돌아가다가 간만에 온 열정과 영혼을 갈아넣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마스터피스가 나오면 꼭 그런다. 평소에 이것들에게 잘해줘야 하나 생각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란 자괴감이 들고 만다. 그러다 멈추면
다시 내가 잘해야 하나? 란 생각이 든다. 비굴하다. 비슷한 경우로 상사가 수치를 물어봐서 엑셀을 이리저리 돌릴 때, 보고 차례가 되어 파워포인트를 띄우거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때 꼭 이 녀석들이 멈추는 미스터리가 있다. 싸울 수만 있다면 이놈들과 치고받고 싶다. 웹서핑 중 상사 등장. Alt 플러스 탭 신공이야 많은 직장인들의 필수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아주 잠깐 웹서핑을 할 때 반드시 상사가 내 뒤를 지나가는 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하루 10시간을 넘게 일을 하다가 정말로 궁금한 기사 하나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내 상사는 물론 자주 오지도 않던 더 높은 상사가 나에게 말을 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상사의 승인이 급히 필요할 때, 내가 상사 대신 회의를 들어가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때 다급히 위와 같은 방법을 써보았다. 웹서핑을 하며 상사를 불러봤지만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참 미스터리다. 휴가. 나는 분명 오늘 휴가라고 상사에게 말했다. 시스템에도 오늘 내가 휴가임이 잘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상사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침에 오늘 늦나? 무슨 일 있나? 라는 문자가 온다. 꼭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저 멀리 높은 부서에서 어떤 보고서를 달라는데 내가 있어야 한단다. 영화도 보고 책도 읽으려고 오랜만에 낸 휴가인데 꼭 업무용 노트북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우리의 하루하루 자체가 미스터리. 일이 싫다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조만간 관둬야지 노래하고,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출근하니까.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참 세상에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근력도 키우고 무기도 장착하고 자존감도 회복 중이며 미스테리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당위성입니다.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작가의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야근.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고 야간 교통비가 나올 시간은 한참 남았다. 퇴근 시간을 넘겨버린 그 순간부터 몸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저녁을 걸은 덕분에 남아있는 힘도 없다. 끼니를 때우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에 기어서라도 집에 가고픈 심정이다. 회사 문을 나서면 고뇌는 시작된다. 전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이렇게 고생한 나 자신에게 택시 한 번은 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내 안에 내가 말을 한다. 또 다른 나는 답한다. 전철이 끊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웬 택시 타령이야? 그러자 오늘은 저녁도 먹지 못했고 전철역까지 걸어가서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걸 모르냐며 한쪽 목소리가 다시 커진다. 아니 1250원이면 갈 거리를 12,000원, 그러니까 굳이 10배를 주고 가야 하냐며 다른 목소리가 커져서 서로 아웅다웅한다. 그러는 사이 발걸음은 전철역으로 향한다. 사실 한 달에 택시 몇 번 탄다고 가게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월급쟁이는 오늘도 전철을 택한다. 들어가다 문득 아이들이 먹고 싶다던 것이 떠오른다. 어떤 때는 과일이고 어떤 때는 치킨이나 과자다. 어느 것이든 고르고 나면 몇만 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지갑이 쉽게 열린다.
그것을 한 손 또는 양손에 들고 들어가는 그 길이 나는 참 좋다. 그리 잘난 것 없는 가장일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들고 들어간 간식을 옹기종기 모여 맛있게 먹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난 또다시 에너지를 얻는다. 택시를 타지 않고 전철 타기를 잘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고달팠던 하루는 그렇게 웃음 지으며 마무리된다. 네, 작가의 고달팠던 하루는 양손에 묵직하게 들린 아이들의 웃음으로 보상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자녀들은 또 훗날 그들의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일터에서의 고단함을 값으로 지불하게 되겠죠. 다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젖은 낙엽처럼 끝까지 버티고 질풍노도의 감정을 겪으며 맷집을 키우고 미스테리한 일터에서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용기와 하기 싫어도 하는 용기를 매일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오늘도 일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책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